토마토 클래스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토익의 저자 이용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2학년 토익 알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강의에 앞서 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OT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습할 첫 번째 내용은 출제 패턴에 따른 어휘입니다. 토익 출제 기관에서 어휘 문제를 아무렇게나 내진 않겠죠. 그들만의 출제 방식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연어라는 것인데요. 이 연어를 영어로 한다면 collocation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co라는 단어, co라는 단어는 함께란 뜻이고 location은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 단어가 함께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어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묻겠다기보다는 단어와 단어의 의미적인 결합성을 이용해서 당신이 어휘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측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궁합을 보겠다는 것이겠죠. 자, 이 연어를 이용한 출제 방식은 매회 저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산출해 봤더니 30% 정도, 즉 어휘 문제를 100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이런 단어와 단어의 결합성을 이용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토익에서 요구하는 연어라는 방식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전략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l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lement. 시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implement라는 단어는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업무나 일을 한다라는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앞으로 내가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특정 회사나 기관에 갔을 때 이미 마련된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implement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는 do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나온 단어들이 plan, 앞으로 해야 될 성격의 단어, policy, 정책 같은 것들은 기관이나 회사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campaign promise, 대선 주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계획해 놓은 약간 좀 미래적인 성향의 행위들을 한다라고 할 때는 implement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지 이 do라는 동사랑은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implement가 시행하다라는 뜻만 기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결합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mplement, a plan, a policy, a campaign promise. 약간 미래적인 성향의 명사들과 잘 어울린다더라. 이게 바로 연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샘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것이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겠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단어와 단어는 의미적으로 궁합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왜? 토익 출제 기관에서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일단 하나만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나온 단어가 Unemployee Incentive Plan. plan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려금에 관련된 계획, 앞으로 해야 될 것. 이 단어가 나왔다면 그 어떤 단어보다는 A번이 잘 어울린다더라. 이런 방식으로 어휘에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해 보지 않아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하나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구체하게 해석을 하는 번거로움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자, 그들의 출제 방식 중에 첫 번째인 연어. 과연 어떠한 어휘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hold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hold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칼이 있어요. 그러면 hold a knife. 칼을 잡았어. 예, 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뭐 hold my hand. 내 손을 잡아줘. hold는 잡다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 물건을 잡다라는 것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유추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단어가 event, meeting, lecture.
행사나 회의나 강연 등을 잡다라고 하면 해석이 어색하죠. 우리가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잡는다는 것은 소유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내 거라는 뜻이겠죠. 내 거 하자. 네,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드란 단어 뒤쪽에 행사나 회의나 강연 등의 단어가 나온다면 주어인 내가 이 행사의 주체 기관이다. 주체로서 이 행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해석은 개최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오늘부터 이제 홀드란 단어를 잡다라는 의미로서는 토익에서는 자주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행사나 회의나 강연 등이 온다면 주인으로서 행사를 주최하다, 개최하다라는 의미로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old an event, hold a meeting, hold a lecture. 반드시 결합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예문과 팁에서도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요. 홀드는 개최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hold conference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어휘들과 결합되는 추가적인 어휘를 몇 가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호스트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호스트라는 단어, 또 지금 가끔씩 또 이상한 호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호스트가 동사로는 후원하다, 주최하다. 네, 주체, 주인이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호스트나 스폰서, 이것도 후원하는 뜻이겠죠. 이런 단어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단어들과 결합이 또 괜찮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만 기억해 보고자 한다면 hold a meeting, hold a lecture, hold an event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express. 아니 express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상당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표현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express 뒤에 뭐가 올지는 좀 막연하다는 거겠죠. 아니 표현하면 표현이지 뭘 표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what you are feeling, 즉 당신이 느낀 것 혹은 what you are thinking, 당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express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겠죠. 물론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y words, 말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by looks, 표정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소리도 할 수 있겠고 by action, 그죠? 뭐 행동으로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표현의 대상이 감정이나 생각일 때 떠오르는 동사는 바로 express. 뒤에 나온 단어들 보세요. interest, appreciation, concern, dissatisfaction, willingness. 이걸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깜지 공부하듯이 하나씩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기 바랍니다. express, 감정이나 생각이구나. 뒤에 나온 단어들이 다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express, 표현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express, 감정과 생각이구나. 좋은 감정, appreciation, 나쁜 감정, concern, dissatisfaction.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나머지 단어들을 떠오르는 게 좋겠죠.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을 때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런 거 하시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익스프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표현하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표현의 대상은 감정이다. 여기 나와 있는 기출의 대상들도요. 다 감정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complete.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전적인 그 사전에 갖고 계셨던 의미는 사실은 완성하다였을 겁니다. 완성하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아마 이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적은 것은 작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어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100%를 채운다는 느낌만큼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omplete the construction work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100에 도달하지 않았던 일이 100에 도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뒤에 나온 단어들이 documentation, questionnaire, form, 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를 완성하다라고 해석할 때 조금 어색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설문지 완성? 물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작성의 의미가 더 좋다는 거겠죠. 제가 이 단어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completely finish란 단어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익 출제 기관에서 이 단어가 출제될 당시 뒤에 문서가 정말 자주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complete 다음에 문서가 어울리는데 이럴 때는 완성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작성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 이게 작성하다라는 의미일 때는요, 동의어 하나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ill out, complete the form, complete the questionnaire, fill out the form, 이런 식으로 한번 결합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questionnaire, 설문지 완성 이상합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밑에 나오는 단어는요, The museum renovations are scheduled to be completed. 자, 여기 나온 단어가 여러분 문서가 아니죠. 문서가 아닐 때는 정말 완성과 완료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sustain. 자,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받들거나 겪을 때가 있습니다. 행위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기준을 나눠본다면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라는 것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나 요즘 정말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받다라는 말이 있어. 받다. 그죠? 뭐 가스펠 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거는 받다라는 그 좀 표준적인 어휘를 쓰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는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당하다, 입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 나 사기 받았어. 이상하잖아요. 나 사기 당했어. 나 피해 입었어. sustain이란 단어는 바로 뒤쪽에 나온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들일 때 그것을 겪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서스테인이 당하다나 입다라는 뜻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뒤에 왠지 안 좋은 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외우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단어의 뜻은 몰라도 통해서 정답을 고를 수는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sustain damage. 피해를 입었네. 사업하다가 피해를 입었네. sustain injury.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 다음에 sustain a loss.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입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sustain 느낌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동의어 하나 역시 또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럴 때는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suffer라는 동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예문과 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if your orders sustain any damage while in transit, 배송 중에 귀하의 주문품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도 해석이 되는 거겠죠. sustain damage. 근데 우리말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말에 여러분 눈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눈, 그죠?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눈도 있습니다만, 그죠? 눈, 그죠? Close your eyes, 그죠? 네, 눈도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이어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sustain도 마찬가지로 이런 당하다나 입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이미지의 뜻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쁜 단어가 오진 않겠죠. 뒤에 나온 단어가 stable growth, 그러니까 성장이에요. 안정적인 성장이다. 그러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sustain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 갈림길에 사실 서 있는 겁니다. sustain, 들어와. 뒤에 온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면 겪다, 당하다, 입다 이런 뜻이겠고요. 나쁜 단어가 아니면 너 쭉 가는 애지, 계속되는 애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은 한번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토익 어휘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단어 하나만 우리가 뜻만 한국어로 이렇게 대응해서 외웠던 그 예전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단어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방식을 알면서 접근해 가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가 증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accept.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받아들이다, 허용한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도 사실 근본적으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군가 먼저 뭔가를 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준다면 여기서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가 있고요. 내가 준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받아들인다는 쪽이 바로 accept예요. 그럼 뒤에 나온 단어들은 보통 어떤 단어가 와야 될까요? 일단 누가 뭔가를 제시한 것을 갖고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단어가 invitation입니다. 초대장이라는 단어죠. 저 요번에 결혼해요. 초대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딱 받으면서 어머 축하드려요. 그죠? 말하면서 아휴 부주금 나가겠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한 달에 경조사비로 제가 12번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2번째는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accept라는 단어는요. 누군가 뭔가를 제시하거나 주는 단어와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invitation. 그다음에 지원서. 우리 취업 때문에 지원서 주는 거잖아요. 제출하면 내가 여기서 네, 지원서 접수되었습니다. credit card. 밥 먹었어요. 야, 오늘 나 쏠게. 다 먹어. 여기요. 카드 딱. 카드를 제시했으니까 우리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여기 신용카드 됩니다. We accept the credit card.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받지 않거나 거절하다는 단어의 뜻은 또 뭐가 있을까요? refuse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반대말로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eceive an invitation, receive an application, receive가 아니고 receive라는 단어도 괜찮겠죠? accept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복습할 때 제가 하나의 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단어의 뜻을 외우지 마시고 옆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될 수 있다면 그거의 복습의 완성이에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reserve. 사실 우리에게 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죠. 예약하다라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찜해 놓는 거예요. 그죠? 찜해 놓는다. 그래서 ticket, room, a seat. 공연이나 뭐 식당 같은 데 갈 때 우리 항상 예약 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reserve예요. 근데 이 단어에 또 역시 동의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 book, 그죠? 부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단어도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set aside. 수거입니다. set aside. set이 놓다예요. aside는 옆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 놓다.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 놓는 거. 예약하다라는 의미의 동의어로서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serve rooms. 그죠? 객실을 예약하다. 표나 테이블, 객실. 그런 단어들과 어울리는 단어겠구나. 하나만 또 첨가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는 단어가 있다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reservoir. reservoir.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저수지라는 뜻입니다. 물을 저장해 놓는 거죠.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물을 저장해 놓는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conduct. 수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하긴 하는 거야. 그죠? 이 do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대상이 왜 하는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onduct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get information. to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conduct라는 동사를 쓰고요. 또는 to prove fact. 그러니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를 우리는 특별히 conduct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duct a survey. 설문조사를 하다. 설문조사 왜 합니까? 소비자들이나 어떤 대상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An investigation, 사건 조사하다. 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Conduct an experiment, 실험하는 거 왜요? 사실 입증하려고, 정보 얻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동사는 do가 아니라 conduct란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동의어 역시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carry out 이라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nduct a survey, conduct an experiment, conduct an investigation 이렇게 뒤에 나온 단어가 이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단어 observe. 중학생 정도나 이제 고등학교 초 1, 2학년 정도가 됐다면 저 단어를 보자마자 우리는 관찰하다라는 뜻을 아마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토익이잖아요. 토익에서 저 단어는 관찰하는 뜻으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준수하다, 따르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방송 이제 그 예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애국가가 나오면서 이런 말이 항상 나왔습니다. 본 방송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준수하다라는 뜻의 observe가 있으면 뒤에는 준수해야 될 것들이 오겠죠. 단어들 보세요. regulation, law, guideline, policy 다 뭐예요? 지켜야 될 것들. 그죠? 네, 그런 단어들이 observe와 어울리는구나 라고 기억해 보시면 절대 저 단어를 관찰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착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serve the regulation, 결합성 보이시죠? 규정을 준수하다. 근데 이 단어가 동의어가 많은 게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follow, 따르다, 법을 따르다. 네, 따르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comply with, adhere to, conform to. 특히나 이 단어들은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고 observe나 follow는 전치사가 안 붙어 있다는 점도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meet, 만나다. 그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 meet을 그런 뜻으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토익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충족시키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목표의 금액이 만약에 여기에 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나 토익 점수 몇 점 필요해야 되는데 나 지금 저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어떤 요건들이나 기대치가 여기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빨리 저거를 내가 빨리 해서 여기까지 만난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에 만났다는 얘기는 그것을 충족시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토익에서 meet이 만나다는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meet a need, meet a demand, meet requirement. 요구하고 필요한 단어들과 잘 어울릴 때는 meet. 이럴 때도 동의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fulfill, 충족시키다라는 동의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meet, 만나단가 뒤에 보니까 needs and demands, 필요와 수요. 필요하고 요구하는 거. 그때는 충족시키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devote, 쏟다와 바치다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사실 어휘 설명할 때 제가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단어를 보자마자 뭔가 이미지나 어떤 그 단어의 뉘앙스가 떠오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저 단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100%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써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쓰는데 그 쓰는 대상이 뭐냐면 시간, 노력, 에너지, attention.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시간, 노력, 돈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몰빵한다라고 하죠. 네,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우리가 devote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헌신하다 혹은 전념하다라는 단어로 조금 의미성으로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evote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100% 쏟긴 쏟는데 내가 갖고 있는 time, money, energy, attention.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두 가지 상황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효도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토익 공부할 때 선생님 시간 나면 토익 할게요. 이게 아니겠죠.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원하시는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과 시간과 열정 아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devote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좋다는 거겠죠. 이 단어 뒤쪽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인 거 지금 바로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요. 뒤쪽에 전치사 to와 굉장히 어울립니다. devote A to B. 뭐뭐를 누구에게 쏟는다라고 해서 전치사 to와의 결합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저 밑에 한글말로 써 있는 것들은 저 단어의 이미지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저 단어를 이 단어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by working hard.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낸 거 있죠. 그럼 이것 때는 다 achieve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하나 더 보세요. goal, 목적이에요. 나 변호사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 근데 달성했어요. 그냥 한 거 아니겠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물, 성공, 성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chieve,
열심히 했어? 내가 뭔가를 이제 얻었어. A goal, success, 혹은 result, good result 이런 단어들의 느낌을 결합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나온 단어 performance, 매출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실적을 얻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process, 이 단어는 사실 처리라는 과정이라는 단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명사로는 과정 맞아요. 근데 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요, 여러 개의 과정들이 있는 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럴 때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처리한다라고 하죠. 뒤에 있는 단어 볼게요. claim, 누가 청구했어? 보험권 청구했어. 네, 처리되셨습니다. 거래, 그죠? 금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요. 네, 고객님 처리되셨습니다. 신청서, 저 이 회사에 입사 지원하려고요. 네, 지원서 처리되셨습니다. 즉, 뒤에 나온 단어가 처리의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process와 어울린다는 거겠죠. process a claim, process a transaction, process an application. 지원서, 청구, 거래, 이런 단어들의 결합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로는 과정인데 동사로는 과정이 있는 행위를 하다, 우리말로 처리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겠죠? 그 청구권을 처리하다. 명사로는 제가 설명드린 느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face, face 하면은 명사로는 뭐 당연히 그죠? 네, 얼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동사로 쓰면 직면하다는 뜻인 건데요. 우리가 직면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쓸 때도 나 요번에 성공에 직면해 있어,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바로 딱 맞닥뜨렸을 때, 그죠? 네. 갑자기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갑자기 위기에 봉착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face인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fac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겠죠. 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경제적으로나 뭐 이성 교제 간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럴 때 딱 바로 앞에 놓여 있을 때 face a bankruptcy, opposition, obstacle, problem. 나쁘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산에 직면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동사를 여러분 수동태로 쓰게 되면요, with라는 전치사로 쓰게 됩니다. 누구는 뭐뭐에 직면하다라고 할 때 be faced with. 단어는 여러분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words are a three-dimensional being. 단어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면과 뒷면도 존재하는 겁니다. 직면하다라 뜻이 있고요. 어울리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들이고요. 이게 수동태를 쓴다면 with랑 결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모습들을 같이 조명해 봤을 때 어휘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저의 그 정면만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등이 되게 좋아요. 강의 시간에 지금 등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요. 사람도 여러 가지 차원과 모습이 있는 것처럼 단어는 여러 가지 또 차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develop, 개발과 고안이란 뜻인데 저 단어 뒤에 오는 단어들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new예요.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면 우린 그걸 develop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품. 기존에 있던 것을 만들어내면 그걸 개발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문제가 생겼어. 이런 조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 조치는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거나 혹은 innovative, 뭔가 획기적인 성격의 단어들이 왔다면, 혹시나 이런 형용사들이 보인다면 그때는 develop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보세요. new, 이거예요. 그죠? 새 거. 항상 사람들이 새 걸 좋아해. 핸드폰도 금방 바꾸잖아요. 그죠? 네. rich.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단어와 사실 뭐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비슷하긴 하죠. 근데 arrive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디 도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전철 같은 걸 타도 the train is arriving now.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어디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reach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점과 타협점과 목표겠죠. 그러니까 어느 목표점이 있어. 타겟이 있어.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죠? 과정을 거쳐서 목표하는 바에 도달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reach 다음에는
타협, 협정, 뭐 거래, 그죠? 어떤 협상 이런 단어들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reach an agreement, 협정,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전의 방식과 똑같이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은 학습을 잘못하신 겁니다. 단어는 collocation, 두 단어의 의미적인 궁합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used, prevented, develop, accommodated 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단어들의 의미를 막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보세요. by가 들어가 있고 동사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한다는 것인데 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었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주어로 나가면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이제 바뀌는 걸 수동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innovative technology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이 동사 뒤쪽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단어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단어의 결합성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기억나는 단어 혹시 있나요? 새롭거나 획기적인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썼던 동사가 뭐였습니까? 저 innovative, new 이런 단어 보이면 아까 정답으로 develop. 그래서 연구개발 부서가 개발해낸 그 획기적인 기술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시작해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develop, innovative 이 결합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합격입니다. 두 번째, attend, held, invited, gathered.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단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배운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hold라는 단어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hold, 잡다, 그죠? 뭔가를 잡는 겁니다. 내 거 하자 잡는 건데 행사나 회의나 강연 등이 온다면 주체가 돼서 그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뒤에 나온 단어가 lecture, 강연을 열다, 개최하다. 어울리는 단어 held.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요 무료 강의를 열었습니다 정도로 이 부분적인 해석만을 통해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들 중에서 이 두 단어 정도가 이제 눈에 좀 들어오네요. 그죠? 일단은 배운 거라도 확인해 보자고요. meet, observe. observe 뭐가 생각나십니까? observe 선생님 관찰하다요. 아까 이론 시간에 혹시 좋으신 분 아닙니까? 선생님 observe 관찰하다. 아니. 그죠? 네, observe는 준수하다, 지키다. 그래서 law, rules, regulations 지켜야 될 것들이 오면 observe고요. reach는 뭐예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다, 타협에 도달하다. 그래서 뭐 agreement라든지요, 그죠? 어떤 타협, 협정에 도달하다 이런 단어들과 어울렸었죠. 뒤에 나온 단어는 rules, 규정은 준수의 대상이겠죠. observe. 동의어 한번 또 몇 개 생각해 볼게요. follow, 또 뭐 있었죠? comply with 이 단어들도 뭐 그 밖에 뭐 adhere to, conform to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수동태로 쓰이면요 결합성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cess, 명사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과정을 하다, 처리하다는 뜻이었었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claim, 청구권을 처리하다, transaction, 거래를 처리하다, application, 지원서를 처리하다. 이것도 문서의 성격이나 청구 이런 단어가 좋았었죠. 어울린 단어 뭐가 있어? transaction, 거래. 그죠? 거래? 그죠? 네. malfunction은 오작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distribution은 배포하는 행위라든지 유통이라는 경제용어로도 쓸 수 있는 단어고요. instructions는요, 지령, 지침입니다. 토익 시험 보러 가시면 Part 1,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hear for statement. 그런 거 있죠. 그런 디렉션 같은 것들을 instruction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ransaction과 process의 결합성을 이용해서 문제 출제되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express라는 동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express는 표현하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express what I'm feeling.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what you are thinking.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가 일단은 정답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appreciation.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dissatisfaction.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말이야 내가 말이야 돈 얼마 썼는데 말이야 이거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좋은 감정, 하나는 나쁜 감정.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는 문맥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은 교육의 부재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 많이 없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정답은 dissatisfaction이고요. 이 단어가 또 with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들어볼까요? 뒤에 나온 단어가 questionnaire. 이 단어가 설문지라는 뜻이죠. 설문지는 중간중간에 빈칸이 막 뚫려 있어요. 그럼 그 빈칸을 다 채운다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했을 때 작성하다. fill out이란 단어의 동의어로 우리가 배웠던 단어 complete 이란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출시하다, 언급하다, 증가하다. 왜 답이 안 되는 거죠? questionnaire,와 결합성,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receive, 받는 거. 받는 건 여러분 누가 줘야지 받는 거죠. 누가 줄 만한 대상 한번 골라볼까요? evaluation, 평가, invitation, 초대장. authority는 권위나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problem, 문제를 받다라는 말도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당신은 이 미술박물관의 회원이 되면요.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장을 받는다. 기가 막히죠. receive an invitation, receive invitations. 결합성 좋겠죠? 참고할 만한 단어가 아까 이제 accept라는 단어였었죠. 그죠? 네, 받아들일 때. 그죠? 초대장을 받아들이다. 그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후에 양측은 마침내 도달했다. 도달했다는 것은 양측이 서로 저희가 소고기에 대해서 FTA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쪽 열어주시죠. 오케이 콜. 결국 타협이나 어떤 합의점에 도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reach를 쓴다고 했었죠. arrive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reach 다음에 합의점이 될 만한 단어를 골라본다면 compromise. 이게 이제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의 느낌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100, 50, 90, 60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씩 낮춰서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 단어가 compromise거든요. 저 단어의 성격은 그러니까 결국 둘이 동의하다, 어떤 협의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랑도 일맥상통한 어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delegate 하면 대표자라는 뜻이고요. speculation은 조망하다, 관망하다, 어느 정도 뭐 할 것을 예측한다. 그 다음에 overview 하면요.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개관, 개요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몰라도 되니까 결합성이 되는 단어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토익 출제기관인 ETS에서 무려 30%에 해당되는 어휘들은 바로 단어와의 결합성, 의미적 결합성을 통해서 출제한다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습하실 때 표제어를 보시고 옆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온다면 그것이 완성된 복습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